우리 지난 3월 24일에 모의고사가 있었지? 우리 생깁 학생들이, 생깁 고3 학생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얘기해서 지금 아주 급하게 몇 작품을 한번 찍어볼 건데, 첫 번째는 18에서 22번까지 있는 문의, 복합지문. 복합지문에서 우리 친구들은 19번과 22번을 질문을 했어. 19번과 22번을 질문했지만 잠시만, 미안. 21번에 보기를 보면서 봐도 그냥 슬쩍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21번의 보기를 한번 봐봐. 문학적 상상력은 공간의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 비가시적인 세계를 지금 여기의 현실로 소환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곳이 있는데 비가시적인 세계를 이쪽으로 불러온다 이 얘기잖아. 가에서, 나에서, 다에서 각각 가는 서해, 나는 고층 빌딩 사무실, 다는 원림 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삼아 상상의 공간을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구현된 공간들에 대한 대비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21번 문제는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야? 가나다가 서해, 고층 빌딩 사무실, 원림 이런 공간을 상상의 공간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가문단 읽어보자. 이성복의 서해. 서해는 서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 맞아? 아직 서해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우리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이끌어 나갈 수 있네. 일단 수사법, 도치법 들어있어. 그지? 도치가 들어간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야. 두 번째,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물론 당신이 들을 것 같진 않아. 왜? 부재하는 대상일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서해에, 제목인 서해에 가보지 않았어. 왜 안 갔어? 당신이 거기 계실 것 같아서 안 갔어. 우리 일반적으로 시에서 당신 나왔어? 그리움의 대상이나 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설정한 걸 당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럼 그곳에 가야 돼. 왜? 당신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뭐래? 안 갔대. 안 갈 거래. 가보지 않았어. 왜? 계실 거기 때문에. 무슨 법? 역설법. 이연.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서리법. 달라 안 달라? 안 달라. 그 서해 바다는 일반 바다와 똑같아. 뭐가? 검은 개펄에 작은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의 몸을 뒤척이겠지요. 자, 이연은 뭐냐면 다른 바다와 비슷한 서해의 모습이야. 검은 갯벌에 작은 개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린다. 네네. 그리고 바다는 언제나 뭐한다? 진펄에 몸을 뒤척, 그러니까 파도가 친다. 의법으로 그렇게 얘기했어. 이건 연은 일반 바다와 똑같아. 2연엔. 그럼 3년엔 다른 게 나오겠지?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 봅니다. 네,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이제 이해가 됐네. 3년은 일반 바다와 다른 이유가 있어. 첫 번째, 내가 안 가본 바다야. 두 번째, 왜 안 갔어? 다른 곳은 다 가봤어. 즉, 부재하는 당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 근데 다른 곳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해 바다까지 가보면, 서해까지 가보면 당신이 그곳에 없다는 걸 확인하면 당신의 존재는 부재야.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뭐다? 역설적 상상이다. 네,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서해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나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이러면서 시가 끝났죠. 안 갈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야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 혹시 부재하면 어떡해? 그게 더 두려운 거겠지? 자, 남은 단문 가보자. 어렵다. 김기택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일단 쌤은 시를 보면 운율을 먼저 생각해. 왜? 거기 반복하는 건 이유가 있을 테니까. 시에서 운율은 반복이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 슬쩍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보여. 첫 번째,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2연에, 3연에, 4연에, 5연에. 찾았니? 네. 시간이 많이 쓰고 싶진 않아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어의 반복이 나와. 2연에 웃음의 빛깔을, 3년에 사과들을, 하늘과 물과 바람을, 웃음들을, 발걸음을, 공기를, 가군에 나오지? 맨 마지막에 공기를, 햇빛을, 그리고 땅이라는 것을, 불기라는 것을, 풀이라는 것을, 웃음, 걸음을. 이해되셨어? 결국 웃음, 걸음, 사과 중요하네. 자, 그런데 이 작품은 2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고층 빌딩 사무실이라고 했나? 봅시다. 네, 맞아요. 고층 빌딩 사무실이래요. 사과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서 상관없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과 고층 빌딩에 있는 나의 누군가의 모습과 두 개를 대비해서 볼 것 같아. 읽어봅시다.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사과들이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웃으며 여기까지 뭐가 이상했게? 방금 딴 사과가 가득한 상자를 들고 있는 건 누군가 사람일 거야. 그치? 근데 사과들은 대굴대굴 음성상징어야. 굴러나오는 커다란 웃음. 그렇네. 의인법 들어있다. 그치? 웃으며 여기까지 끝났어. 이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습니다요? 고층 빌딩 사무실이 있고 고층 빌딩 사무실의 그녀는 뭐하고 있다? 서류 상자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사과 상자를 나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사실은 시 읽었을 때 추수꾼 이렇게 나오지. 아마 이곳은 추수꾼이라 나오니까 가수원입니다. 사과가 많은 그런 사과가 있는 그런 가수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2년 다시 가볼게. 그녀는 서류 뭉치를 나르고 있었다. 어떻게 기억했을까? 고층 빌딩 사무실 안에서 저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을 푸르면서도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 누구의 웃음의 빛깔이겠어? 사과의 웃음의 빛깔이겠지? 사과의 웃음 1년에서 커다란 웃음을 2년에서 발그레한 푸르면서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이라고 얘기했어. 푸르면서 발그레한 웃음의 빛깔 웃음의 빛깔 웃는 것을 그리고 1년에서 대굴대굴 커다란 웃음 청각이었잖아. 그걸 푸르면서도 발그레하다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였지. 왜? 사과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과이기 때문에 된 거 맞습니까? 3년 봐봐.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그 많은 사과들을 사과 속에 핏줄처럼 뻗어있는 하늘과 물과 바람을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을 사과가 뭐다? 웃음이네. 은유법이다. 그러면서 사과에 뭐가 핏줄처럼 뻗어있는 핏줄처럼 지규죠. 지규. 하늘과 물과 바람이 어떻게 사람에게는 핏줄같이 그렇게 뻗어있다. 그렇게 자연스럽다. 자, 조금 읽어볼까?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 떨어지는 웃음을. 그렇구나. 사과가 떨어지는 걸 웃음이라 그랬는데 스스로 자력으로 넘치고 그리고 뭐라니? 무거워져서. 그렇구나. 스스로 잘 익어갔어. 스스로 익은 거야. 된 거 맞아? 그 다음 가볼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사과를 나르던 발걸음에서 튀어오르는 공기를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를. 자, 우리 이거 발걸음에서 공기에서 이런 거 연쇄라고 기억을 해두자. 터져나오는 공기에서 터져나오는 햇빛을 햇빛 과즙, 햇빛 향기. 그러니까 이건 시각의 미각화나 시각의 후각화야. 사실 선생님은 복합감각으로도 보여. 왜? 그냥 사과에서 냄새가 나. 사과에서 그 과즙의 맛이 나. 이렇게 저절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5형까지 가볼게 얘들아.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디딘 고층 빌딩이 땅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이 고층 빌딩은 무엇이다?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 빌딩 이꼴 땅이다. 은유야. 뿌리처럼 발바닥에 숨쉬어오는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올린 풀이라는 것을 얘들아 5연의 1행 땅이라는 것을 2행 흙이라는 것을 3행 풀이라는 것을 문장구조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주체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거는 뭐야? 고층 빌딩이야. 다시 읽어. 5연 다시 읽어볼게. 어떻게 기억해냈을까? 지금 들이 고층 빌딩 2 땅이라는 것을 뿌리처럼 발바닥에 숨쉬어온 흙이라는 것을 흙을 공기처럼 밀어 올린 풀이라는 것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인공물이고 얘가 자연물이네. 그리고 다시 가볼게. 뿌리처럼 발바닥이 무엇을? 고층 빌딩을 갖고 있듯이 사과나무의 뿌리는 땅을 밟고 있고 흙을 밟고 있고 풀을 밀어 올린다 이거잖아 지금.
위로 올린 풀이라는 것을 오른쪽에 나 몰래 엿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웃음을. 아, 추수꾼 외롭네. 역설이네. 좀만 더 읽을까? 그녀의 내부에서. 아, 그녀가 추수꾼이었네. 그녀가 추수꾼이었어. 동일하게 되는 거 알겠어? 그녀의 내부에서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 오랜 세월 홀로 자라다가네.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 흘러나오는 웃음을. 노래처럼 저절로 익어서 흘러나오는 거지. 얘도 스스로, 얘도 똑같아. 스스로, 자력으로 스스로 넘쳐 흘러오는 거야. 스스로. 누가 도와주거나 막 무익거나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게 뭐야? 저절로 익어서 흘러나오는 웃음을. 노래처럼 그냥 흘러나오는. 뭐가? 웃음이 노래처럼 지겹하게. 책상들 사이에서 안 보는 척 보았네. 외로운 추수꾼의 걸음을. 출렁거리며 하늘거리며 홀로 걸어가는 걸음을. 걷지 않아도 저절로 걸어간다. 그러니까 걷지 않아도 저절로 우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존재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존재이다. 무엇이? 물과 바람과 하늘과 물과 바람이 저절로 스며들어서 무엇으로? 햇빛 과즙에는 햇빛 향기로 저절로 나왔듯이 이 여자도 저절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다. 사실 문제 풀고서 얘기하자. 19번, 1번 같이 이렇게 놓고 보자. 같이 놓고 1번에 A에서 웃음과 3년 발걸음을 4연 B에서 웃음과 걸음은 문장 성분의 의도적 배치를 통해서 웃음은 6년, 걸음은 7년. 의도적인 배치다. 볼 수 있습니다. 2번 A에서 웃음과 발걸음의 주체는 인공물과 자연물. 인공물, 포천빌딩, 자연물, 땅, 흙풀. 물론 이게 조금 서운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 A가 아니라 A 밑에는 O연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B에서는 외로운 추수꾼으로 지시됐다. 왜 외로운 추수꾼? 그녀가 된 거 맞습니까? 자, 3년 A에서 웃음에 대응되는 사과가 지닌 하늘과 물과 바람의 생명력은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무르익을 수 있는 것으로. 자, B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건 뭐지? 웃음이잖아. 웃음. 그녀의 웃음이잖아. 그리고 왜 저절로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 저절로 무르익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게. 4번에 A의 발걸음에서 햇빛 향기로 이어지는 연세는 B에서 걸음이 걷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것임을 나타낸다. 5번에 A에서 스스로 넘치고 무거워져서 떨어지는 웃음은 B에서 저절로 익어서 흘러나온 웃음과 대응되면서 외로운 추수꾼이 스스로 충만한 존재를 드러낸다. 여기까지 읽고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도 이게 뭐 어떻게 시를 이렇게 해석할까 되게 어려웠는데 김기택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많이는 아니고 분석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작품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본 적 있는 작품은 바퀴벌레는 지나쳐 본 적 있나? 네, 없어요. 네, 좋아요. 그럼 멸치 이런 작품은 같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생명력이 꿈틀대지 못하는 이 시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작가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감히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이 사과, 생명력이 넘치는 과수원의 이 사과의 모습과 닮아있는 이 그녀의 모습을 반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현대의 부속품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닐까. 흥분했다. 그런 작품으로 저는 보여서요. 자, 그럼 다문단에 의원직. 사실 선생님이 이게 2번째 찍는 거야. 사실 3번째 찍는 거야. 자꾸 말을 버벅대다 보니까 다문단의 작품도 버벅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22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문단 읽고. 그쓰니 나는 머무르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넓은 자연 공간인 넓은 숲을 마음속에 상상을 했대. 그곳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물론 그림을 그렸던 그림을 그렸거나 글을 쓰거나 상세하게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림을 막 그렸대. 묘사했대. 그리고 볼게. 5구라. 인생은 100년의 제한이 있고 뜻과 일이 서로 어긋나며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도 없고 이승을 떠날 때 지고 가는 것도 없다. 이해되셨지? 여기는 몸이 바쁜 이는 쉽사리 누릴 수 없고 힘이 부족한 이는
성에 차지 않아 늘 한스럽다. 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해. 몸이 바쁜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쉽게 누릴 수가 없어. 힘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뭔가 부족해. 성에 차지 않아. 아, 내가 오늘 다 못했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 미래에 망상을 갖는 이보다 방외의 마음을 두어서 논의는 것이 차라리 낫고, 자,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미래에 무엇을 가져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 그것 외에, 방외는 경계 바깥에 대해서, 경계 바깥에 마음을 두자. 즉 그냥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를 묘사를 해보겠다. 경영하느라 애쓸 바에야 차라리 묵끝에서 완성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해되셨어? 무언가를 소유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하지 않고 내가 글을 써보겠다, 그림을 그려보겠다, 그게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생각이야. 결국 모든 일을 그만두면 힘들거나 편안함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저 다시 즐기는 마음을 붙이면 좋고 나쁨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요. 이것이 내가 마음속에 의원이라고 붙이는 원림을 만들었으나 그 원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내가 발견해서 쓴 거다. 이런 얘기야. 뜻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원림도 또 통발이나 그물, 군더더기의 혹의 신세가 될 터인데, 더구나 종이 위에 펼쳐놓은 말이야. 말해 무엇하랴? 이건 나의 생각이야. 그랬더니 누가 힐난하는 이가 있었대. 힐난. 비난했다는 얘기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무릇 일에는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는데, 자, 이름이 있고 실질이 있다. 너희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김현정인데, 김현정이라는 이름이 있고 나 김현정이라는 선생님의 실질도 있는데, 근데 그대는 실질의 원림을 가진 적도 없는데 먼저 그 이름부터 지었거든.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데도 이름 먼저 짓고 자기가 가졌다고 상상을 하는군? 비판하는 거네. 게다가 건물을 짓고 배치하면서 야단스럽게 문장으로 꾸미고 날마다 건의할 취미를 즐기려 했다고 설명했더군. 남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네가 쓴 그 글을 보고 다른 사람이 와, 정말 이 사람은 원림이 있구나,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원림은 어떨까라고 그 사람이 상상을 한다면, 그것은 어찌 꿈에서 파초잎으로 덮어놓고 현실에서 사슴을 찾는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야? 꿈에서 파초잎을 덮어놓고 사슴이 오기를 사슴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나봐. 그리고는 현실에서 아, 나는 사슴을 잡았다,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런 거죠. 그런데 그대가 그렇게 했으니 이름을 앞세우고 실질을 뒤로 돌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 내가 그에게 이렇게 사죄했다. 그렇지는 않네. 마음은 아니오. 원림은 밖에 일세. 남은 밖에 있는 것을 구하고 나는 안에 있는 것을 구하네. 그대는 원림이 있다 생각하고 보지만 나는 원림이 없다 생각하고 본다네. 그러니까 니는 원림, 내가 쓴 글을 보고 원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지만 나는 처음부터 원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글을 쓴 거라네. 원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면 참으로 내 원림이 없었던 적이 없으나, 없었어? 있었어? 있었어. 원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글을 봐라. 그럼 원림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원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 증거에 얽매이고 사물에 구속되어서 나와 남의 경계를 떠나지 못해 원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네. 자, 원림이 처음부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증거를 대봐. 주소를 대봐. 그러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진다네. 계속 읽어볼게. 게다가 종이 위에 펼쳐놓은 전원이 1000년, 100년 넘겨 유지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마음을 손님으로 삼고 원림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한 원림으로 이름을 삼고 마음으로 실체를 삼았던 게 아니겠는가? 이에 대해 반드시 변론하는 이가 나타날 거였어요. 여기까지. 22번에 1번 보자. 나는 원림을 경영하는 일과 북끝에서 완성하는 일을 대비하여 두 개 중에 실제 원림을 바꾸는 것보다, 경영하는 것보다 글로 원림을 표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된 거 맞습니까? 2번이요. 힐난하는 이는 이름과 실질의 관계를 언급하며 원림은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글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맞습니다. 3번이요. 나는 원림을 있다고 전제하고 바라보면 실제하는 형상에 얽매이게 되어 오히려 원림을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 라고 얘기했다. 1, 2, 3번까지 맞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봐볼게. 그 다음 어디야? 옛날부터 봅시다. 맨 밑에 마지막 문단이죠. 6쪽에 중작통은
낙지론을 지어서 소망했으나 중요해. 낙지론을 지어서 즐겁다, 뜻을 갖고 있는 게 즐겁다라는 글을 지어서 소망했으나 그 출처가 그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자즐거움 누려서 못 누렸어? 못 누렸어. 그래나 뒷담화였을 뿐이라네. 유리는 성품이 누각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였으나 가난하여 누각을 세울 재력이 없었다네. 자, 그럼 유리는 누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 친구의 몽징중이 그를 위한 신루도 누각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했다니. 그러니까 진짜 가지지 못했어. 나의 월립 또한 이와 같거니와 그 뜻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어떻다? 즐겁다. 달라. 나는 그것과 똑같지만 다른 게 뭐야? 나는 충분히 즐겁다. 이해되죠? 답 찾았어? 계속 가볼게. 뭐래? 천재 강쇠왕은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를 위해서 의원도를 그려주마 하고 약속을 했다네. 그렇게만 된다면 나의 논일미 어찌 뜻에 부족하겠는가? 이름과 실제를 그래 어느 겨루를 논하겠는가? 이름과 실제를 논해 어우 그럴 시간은 없다네. 왜 충분히 즐겁다네. 선지 4번 22번에 나는 중장통과 누린의 사례를 들어 글이나 그림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림을 대신하는 구실을 하여 진정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중장통과 유리는 즐거웠어? 글이나 그림을 통해서 즐겁지 않았어. 나는 즐겁다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나는 즐겁기 때문에 실제와 이름의 존재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할 시간이 있다? 아이 그럴 시간은 없다네. 선지 5번이잖아. 이해되셨어요? 네, 곧 두 번째 질문 뭔지 기대해줘. 좀 이따 볼게. 안녕.